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신혼 2년 차이자 만삭인 김포 새댁입니다. 지금 제 뱃속엔 딱풀이가 꼬물꼬물 잘 놀고 있는데요. 요 녀석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시댁에서의 황당무계한 일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며느리인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오해 때문에 살고 있는 신혼집까지 뺏길 뻔했던 간담이 서늘해지는 사건이었죠. 지금은 이 신혼집을 잘 지키고 있지만 그때는 뱃속의 딱풀이도 집도 다 잃을 뻔한 충격적인 일이었죠. 저희는 작년 초에 결혼한 신혼부부예요. 남편과 전 여의도에 있는 한 백화점 사내 커플로 만났죠. 기침과 사랑은 못 숨긴다고 하잖아요. 사내 커플은 비밀 연애 맛이 있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만난 지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수사망에 걸려들었죠. 유독 귀에 쏙쏙 잘 들리는 AI 같은 제 목소리와 남편의 걸쭉하면서도 독특한 저음이 만났으니 아무리 속삭여도 남들 귀엔 오롯이 다 들렸던 거죠. 저희는 그렇게 사랑을 생중계한 화끈한 공개 커플이 됐고 자연스레 결혼 얘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저에겐 시댁 입성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상견례였죠. 사실 저보단 친정엄마께서 더 긴장하고 계신 날이었어요. 사돈될 분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딸을 시댁에 숙제검사 맡는 느낌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경직된 엄마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민정아, 엄마 옷 어때? 이거 말고 좀 더 차분한 걸로 입을 걸 그랬나? 색깔 괜찮아? 엄마 화장은? 루즈 색깔이 좀 칙칙한가? 어때? 괜찮아? 아이고, 우리 김 여사 왜 이리 긴장을 하셨을까? 평소대로 해, 평소대로. 이게 지금 평소랑 같니? 격식도 차려야 하고 너도 평소처럼 입방정 떨지 말고 조신하게, 제발 조신하게. 알았지? 걱정을 하덜덜 마세요, 김 여사님. 오늘 보면 알 거 아니야. 근데 네 아빠는 아직 왜 안 온대니? 이런 날 누구 그래? 하여튼 안 돼, 안 돼. 부끄럽고 힘들었던 저희 집 과거를 얘기하려니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암튼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일상에 묻혔으니 담백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바람으로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 일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제 나이 12살에 불어닥친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바람이 났으니 당연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셨고 그 여자의 애까지 낳아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네요. 반면 저희 엄마는 허드렛 일까지 해가며 남동생과 저를 키워내셨죠. 식당 찬모부터 목욕탕 청소며 식모살이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을 정도로 그때 엄마는 생계를 위한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다 하셨습니다. 그런 저희를 버려두고 아버지는 양육비조차 제때 주지 않아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며 살아나왔죠. 그러니 엄마 입에서 아빠에 대해 좋게 나올 리가 없겠죠. 결국 아빠는 그쪽 여자가 낳은 자식을 챙긴다며 상견례 자리에 나오지도 않으셨고 결혼식에도 안 갈 거니 이젠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네요. 조강지쳐 버리고 간 남자치고 잘 사는 남자 못 봤는데 그런 아빠가 세상에 벌이란 벌은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악담을 퍼부었죠. 어안이 벙벙하고 손이 떨려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중요한 상견례 자리에 짐승보다 못한 아빠가 안 나타나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괜히 엄마와 아빠의 신경전에 상견례마저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태성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민정이 엄마예요.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자자, 어서 앉읍시다. 민정이 오늘 예쁘구나. 우리 민정이야 매일매일 예쁘지. 오늘은 더 예쁘고. 남편의 말에 제 심장이 쪼그라들어 가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저런 낯간지러운 말을 서슴지 않고 해야 되는지 부끄러워 어디라도 숨고 싶었어요. 사실 저희 남편은 사내 연애 때부터 오직 저만 바라보고 저만 생각하는 여의도 민정바락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상견례에서까지 저러니 시어머니께 괜히 저만 눈밖에 난 것 같아 그 억울함에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 벌써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면 이엠이 섭섭하다. 아,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가 어색하고 그러니까 분위기 풀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치, 오빠? 아닌데. 민정이 진짜 예뻐서 예쁘다고 한 건데. 이게 왜? 괜히 서로가 겸연쩍어 영양가 없는 웃음만 띤 양가 어머니들은 남편에게 무언의 경고를 날리시더군요. 그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제가 무언가를 해야겠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저희 아버지는 사정이 생기셔서 못 오셨어요. 오빠한테 얘긴 들으셨죠? 사실 저희 부모님이 들어서 알고 있으니 너무 애쓸 필요 없다. 나는 사별하긴 했다만 그래도 혼자서 태성이 키우면서 고생했고 사부인 노고도 얼마나 크실지 다 안다. 어머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심 걱정했던 상견례 분위기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게 그럭저럭 잘 흘러갔어요. 차갑게만 보였던 시어머니도 은근히 정이 있으신 것 같았고요. 이 상견례만 잘 넘기면 하나씩 다 잘 풀릴 것만 같았죠. 사부인, 우리 애들 결혼한다는데 엄마들이 뭐라도 좀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전 따로 생각해 놓은 게 좀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안 그래도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돈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죠. 사실 우리 태성이 아빠 없이 제가 홀로 고생고생하며 키운 아들치고는 얼마나 번듯합니까? 그죠? 이만큼 잘 키워놨으면 자랑 좀 해도 되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제 눈에도 우리 사위 이렇게 멋있는데 사돈은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딸의 시집살이가 편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시어머니 말이라면 파트로 매조를 쓴다 해도 다 믿을 태세였던 친정엄마였죠. 딸 가진 엄마라고 저자세를 내비치시는 건지 부모님 세대의 그 고리타분한 생각들에 짜증이 살살 났습니다. 그런 엄마의 노력에도 터질 사건은 다 터지더라고요. 결혼한 지 불과 반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제가 친정엄마께 차를 선물하면서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오해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사실 친정엄마 차는 15년도 훌쩍 넘은 데다 중간중간 멈춰서는 건 기본이고 달릴 때마다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 일도 다반사라 목숨을 담보로 몰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친정엄마께만 차를 선물했다는 걸 시어머니가 알게 되신 거죠. 얘 아가, 너는 내가 웃음니? 그래, 네 엄마 차를 사주든 뭘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봐라, 내 차는 뭐 잘 굴러가디? 응? 그렇게 네 엄마한테만 차를 사주고 싶었으면 들키지나 말든지. 이 시어미가 자존심 상하게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해야겠니? 아니 어머니, 다짜고짜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네 엄마라니요. 듣기 불편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그래 뭐 어쨌든 기분 나빴다면 그건 네가 이해하거라. 근데 뭐 나는 뭐 사람도 아니니? 듣고 보는 게 없어? 나도 차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 근데 너희들 손가락질 받지 말고 잘 살라고 떡하니 그 비싼 아파트 해줬잖니. 그게 1, 2억짜리야? 무려 10억이 넘는 집이야. 그럼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차려야지. 너네 엄마 차만 해주기 전에 난 생각이 안 나디? 말끝마다 니네 엄마 그러시는 시어머니의 언행에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뇌리에 스쳤고
이내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죠. 어머니,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왜 계속 니네 엄마 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려서 해주세요.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제가 저희 엄마만 생각하겠어요? 시끄럽다. 아주 날 쫌팽이로 만들려고 있어. 됐다. 나 갈란다. 아참, 이 집에서 당장 나가고 내가 사준 내 집에서 살면서 뒤로 지 엄마만 챙기는 며느리 나도 필요 없다. 태성이랑 의논을 하든 뭘 하든 당장 나가. 제 얘기는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찬바람 불며 쌩 가버리신 시어머니. 하다 당신 돈으로 사준 집이라며 이 신혼집에서 당장 나가라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상에 가장 치사한 인간이 줬다가 빼앗는 거잖아요. 적어도 며느리인 제가 왜 그랬는지 들어는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았다면 상견례에서 저제서로만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상견례 때 어머니의 말씀들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태성이가 아빠만 없다 뿐이지 흠이라고는 크게 찾아볼 수 없는 아이예요. 나름 인서울대학 나와서 어엿한 회사 팀장 자리에 앉아 있고요. 사부인도 아시죠? 태성이가 민정이랑 같은 백화점이라도 엄연히 직책이 다른 거예요. 민정인 고객센터 상담원이지만 태성인 관리 책임자잖아요. 이 책임자 자리에 아무나 앉을 수 없다는 거 잘 아실 테고요. 그렇다고 뭐 민정이 이 일을 무시하는 건 아니니 오해 마시고요. 오해할 게 뭐 있나요? 우리 사위야.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는 엘리트잖아요.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부족한 민정이 이렇게 걷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 우리 민정이도 남편 내조 잘하고 시댁에 잘할 거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뭐 그렇게 알아주시니 저도 좋으네요. 그래서 회사 근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줄까 해요. 제가 이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몇십 년을 학자까지 벌어 모았거든요. 애도 낳고 키우고 하려면 30평대 아파트가 좋을 것 같고요. 그저 민정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니 사부인께서는 집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자식 하나 있는 거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시어머니께선 이미 아파트 시세며 위치며 다 알아봐 놓으셨더라고요.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나 주시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던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조건이 있으셨죠. 집 문제만 해결되어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테니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남편 내조에 신경 썼으면 하셨죠. 한 달간의 깊은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했고 그때부터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친정엄마만 차를 사드렸다는 시어머니와의 오해를 푸는 게 급선무였지만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앞으로 숱하게 이러한 일들로 제 발목을 잡을까 그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니 이게 시댁의 지옥문인가 싶었죠. 그렇다면 더 이상 이 문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는 그 길로 남편이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갔더랍니다. 아들, 엄마가 이렇게 푸대접 받으려고 치질이 궁상으로 돈 모아서 결혼시킨 줄 알아? 정말 서운하다 얘.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뭐니? 네? 갑자기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이가 왜요? 근데 민정이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요. 혹시 민정이 만나셨어요? 내가 너네 반찬 주려고 집에 갔다가 문 앞에서 민정이랑 사부인이 통화하는 걸 들었지 뭐냐? 글쎄 민정이 그것이 지 엄마 차만 쏙 사준 거 있지? 그럴 리가요. 민정이 퇴사하고 살림만 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비싼 차를 장모님한테 사드려요. 엄마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다 확인했다. 민정이도 다 실토했고. 고양 것. 이 시애미를 뭘로 보고? 난 니네들 그 비싼 집까지 다 해주고 빈털터리로 있는데 우습다 이거냐? 부모가 자식 위해 쓰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전재산 다 털어서 니네들은 고생하지 말라고 회사 근처 아파트까지 턱하니 사줬는데
기껏 한다는 게 나 모르게 돈 빼돌려서 친정에 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라가 사준 집인 줄 알아? 틈만 나면 신혼집 사준 걸 생색내시는 시어머니 태도에 남편도 어느 정도는 지쳤을 거예요. 저희가 도와달라 한 것도 아니고 상견례 때 신혼집 먼저 운운하신 건 시어머니셨잖아요. 친정엄마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간접적 자기암시가 아니었을까요? 엄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민정이 그럴 애 절대 아니에요. 일단 집에 가 계세요. 제가 퇴근해서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됐다. 니도 똑같지 뭐. 아주 그냥 민정이 요것이 요물이야 요물. 내 아들한테 마법이라도 뿌린 건지 네가 그냥 푹 빠졌구나 빠졌어. 너 민정이 너무 믿지 마라. 하는 거 보니 너 모르게 친정에 다 퍼다 줄 생각으로 사는 것 같으니까. 봐라. 지 엄마 차만 뽑아주는 거. 가서 네 마누라 탄속이나 차래. 애미 간다. 다짜고짜 남편 회사로 찾아간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험담과 서운함을 토로하시곤 또 어디론가 가신 것 같았어요.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죠. 남편은 제가 걱정할까봐 시어머니가 다녀가신 걸 바로 말하지 않았고 퇴근 후에 말을 하더군요. 여보, 사실 오늘 엄마가 회사로 찾아왔거든. 혹시 장모님께 차 사드렸어? 엄마가 그것 때문에 서운하다고 오셨더라고. 네가 이유 없이 큰 돈을 쓸 사람도 아니고 분명 나랑 상의하고 할 사람이잖아. 미안해 자기야, 미리 말 못해서. 사실 엄마 차만 사드린 게 아니고 어머니 차도 같이 주문했어. 근데 엄마 차가 먼저 나온 거고. 뭐? 엄마 차도 같이 했다고? 엄마는 여보가 장모님 차만 사드렸다고 단단히 뿌리나 하셨던데 그럼 진즉 말씀을 드리지 그랬어. 안 그래도 오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막무가내셨어. 내 말은 다 차단해버리시고 당신 말만 쏟아붓고 가신 거야. 아이고 참 엄마도. 미안해 여보. 우리 엄마가 성격이 급해서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앞뒤 분간을 안 하셔. 정말 미안해 여보. 시어머니의 상상 초월 언행들에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있었는데 그래도 늘 제 편인 융통성 있는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혹시나 남편도 저를 오해할까 내심 걱정했는데 괜한 노파심이었고요. 아니 근데 여보, 퇴사하고 그 퇴직금도 우리 차 바꾸는데 보탰고 분명 여윳돈이 없을 텐데 무슨 돈으로 양가 어머니들 차를 주문한 거야? 나 사실 퇴직금 일부는 따로 뒀어. 우리가 살다가 정말 급한 일 있을 때 비상용으로 쓰려고 놔뒀었는데 그걸로 어떻게 돈 좀 벌게 됐어. 어디 투자라도 했던 거야? 자세히 좀 말해봐. 궁금해. 주부인 제가 어떻게 그 큰 돈이 생겼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 말대로 퇴직금은 저희 차 바꾸는 데 들어갔고 일부는 제가 꽁꽁 숨겨두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 건 맞아요. 불법적으로 하지도 않았고요. 사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게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10년 가까이 다니던 곳을 그만두고 보니 평일에 무료함이 우울증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이라도 볼까 하고 서점을 갔는데 거기서 주식에 관한 책을 발견했죠.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전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외벌이인 남편을 생각하니 저도 뭔가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석에 끌리듯 그 책을 집어들었고 집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주식 공부에 파고들었습니다. 일단 남들 다 하는 우량주부터 시작했어요. 욕심내서 하지 않고 여유로 가지고 있던 돈 안에서만 하겠다는 제 소신은 꼭 지켰죠. 그러다 테마주라는 걸 알게 됐고 여러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그게 대박이 났지 뭐예요. 제 인생의 이러한 운은 이번 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금액을 벌어 심장이 벌렁거렸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바로 말하려다가 양가 어머니들과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를 하자고 마음먹었죠. 평생 모은 재산으로 저희 신혼집을 해주신 시어머니께도 늘 감사했거든요.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냥 그때 남편에게라도 먼저 말을 할 걸 그랬습니다. 아니 여보, 그래도 나한텐 말을 해줬어야지. 아니 뭐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여보 덕분에 우리가 부자가 됐는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자기야. 그나저나 어머니 오해는 어떻게 풀어드리지? 나한테 생각이 있어. 그럼 그 차 계약서 가지고 있지? 그거 나한테 줘봐. 응, 당연히 가지고 있지. 근데 이걸로 뭐 하려고? 나한테 생각이 다 있지. 우리 엄만 내가 잘 알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얼른 옷 갈아입어. 같이 엄마한테 가자. 당장은 시어머니를 뵙고 싶진 않았지만 늘 제 편인 남편을 믿고 집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해는 그때그때 푸는 게 좋다며 시간이 지체되면 더 큰 오해를 불러온다는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무렵 손님이 오셨는지 대화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남편과 전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머니 댁에 저희 친정엄마가 와 계셨고 두 분이서 얘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니, 일방적인 시어머니 행패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아니 사부인. 사부인은 딸이 차도 사주고 참 좋으시겠어요. 나는 그 비싼 집 사주고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집에서 남편 내조나 차라라고 했더니 뒤에서 엉뚱한 일만 벌리고 있었네요. 사돈은 진즉 다 알고 있었죠? 발뺌할 생각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사돈. 분명 민정이가 시어머니 차도 주문했다고 했는데 아니던가요?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제 차 안 해줬다고 이러는 것 같아요? 남편 밥이나 잘 차려주려고 했더니 하라는 건 안 하고 뒤에서 친정에 퍼다 줄 생각만 한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사부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까지 했겠어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오셔서 뭐 하자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모진 말을 쏟아내시고는 곧장 저희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던 거였어요. 엄마는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편치 않아 시댁으로 달려와 사죄를 드리는 중이었고요. 환장을 노릇이었어요. 사돈, 이거 정말 오해세요. 민정이가 사돈이랑 제 차를 같이 주문했다고 들었어요. 제 차가 먼저 출고되는 바람에 사돈 차는 며칠 뒤에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그냥 같은 날 받을 걸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애들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 차를 떡하니 받을 마음이 나든가요? 전 그 신혼집 사준다고 전 재산 다 털었는데 이건 시어미한테 나 몰라라고 뒤에서 친정만 챙겨요? 우리 태서이가 번 돈으로 딸이랑 엄마랑 얼마나 더 짝짝꿍한 거예요? 네? 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사부인.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도를 넘는 행실에 눈이 돌아 빡쳤습니다. 순간 남편이 제 손목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죠. 어른들 문제니 좀 더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씩씩거리며 두 분의 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 민정이랑 제가 뒤에서 뭘 하다니요. 저 지금껏 단 한 번도 민정이랑 가정에서 뒤로 뭐 받은 거 없습니다. 제 건사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동안 자기 아빠 때문에 고생하고 지들 키워준 거 고맙다고 차 한 대 사준 거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시어머니 차도 같이 해드린다고 하길래 그럼 그러겠다고 한 거지 제 차만 하는 거였으면 애초에 받지도 않았어요. 뒤에서 뭘 따로 챙겼는지 아닌지는 뒤에 확인해보면 아는 거고요. 암튼 새 차 받으셨으니 그 차 타고 그만 나가주시죠. 아, 그리고 얘네들한테 내가 해준 그 신혼집 빼라고 했으니 사부인이 걷어주시면 되겠네요. 전 그럼 이만 누워야겠네요. 아니 그래도 사돈, 오해는 풀어야죠. 근데 애들 살고 있는 집을 빼라니요? 네? 사돈, 제 얘기는 좀 들어보세요, 사돈. 시어머니는 거실에 친정엄마만 남겨두고 방에 들어가 버리셨죠. 남편은 그런 친정엄마를 부축해드리면서 자기가 잘 해결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더군요.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모든 게 다 자기 불찰이라며 한동안 석거대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엄마는 힘없이 돌아가고 저는 불이 나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밀치시더니 바깥으로 쌩 하고 뛰어나가셨습니다. 왜 저러실까 싶어 따라 나갔더니 어이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차가 참 좋습니다. 누가 사준 건지 아주 번쩍번쩍 빛이 나네요. 아유 눈부셔라. 밤인데도 아이고 눈부셔라. 작은 승용차인 줄 알았더니 큼지막한 SUV 요놈을 떡하니 하사받으셨네요. 아유 눈부셔라. 비아냥대던 시어머니 말에 친정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리셨어요. 저도 같이 내지르고 싶었지만 어른들 사이에 껴서 괜히 더 분란을 일으키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니 사돈, 그렇게 비꼬면 좋으세요? 이 차는 저희 딸이 번 돈으로 사준 거고요. 사돈 차는 며칠 있으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왜 자꾸 심기를 건드리세요? 아무리 사돈이지만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안 참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제 새 차 있다 이거예요? 옛날 같으면 사돈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봤을 주제 어딜 감히 입을 놀려요. 그러니 남편이 바람나서 조강지셔버리고 갔겠지. 딸 뒤에서만 야금야금 사위돈 빨아먹는 장모 입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아요? 아빠 얘기라면 치를 떠는 엄마에게 시어머니는 기름을 들이부으셨죠. 지 자식과 조강지쳐 버리고 간 남편이란 탈을 쓴 괴물 얘기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던 엄마였으니까요. 친정엄마 차만 사드린 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셨죠. 어쩌면 처음부터 답정너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돈, 그 입은 장식이에요? 그 더러운 말은 뇌를 거치지도 않아요? 아무리 오해를 해도 그렇지. 사람으로서 기본 몰라요? 기본? 여기서 바람난 남편 얘기가 왜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봤어요? 딸이 사준 차 보고 비꼬는 것까진 상관없는데 앞으로 그 입단속 잘하세요. 무탈한 딸의 결혼 생활을 위해 어떻게든 참고 참던 엄마는 결국 터지셨고 다시 차로 올라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꼴에 차는 좋다고 타고 가네. 사부인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딸이 그것도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딸이 시댁 돈 뒷주머니 차고 친정에 퍼다 나르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좋다고 냉큼 받아요? 혼자 살면서 그것도 저렇게나 큰 차를. 민정이 저것은 간도 크지. 사돈, 가는 기가 먹으신 듯하니 한 번 더 말합니다. 두 번 말 안 할 테니 잘 들으세요. 민정이는 자기가 떳떳하게 번 돈으로 사돈차랑 지금 이 차를 계약한 거고요. 이 차가 먼저 나와서 받은 것 뿐이에요. 아들 며느리한테 얼마나 원망 들으시려고 그러세요? 제발 자식들 얼굴에 먹칠 좀 하지 말아요. 지금껏 살면서 엄마가 남에게 이렇게까지 폭발하는 건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러셨거든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생의 죄값을 못 받으면 반드시 자식에게 돌아간다고. 그래서 자식 키우는 부모는 어지간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둥글둥글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 엄마가 앞뒤 없이 내지르신 건 분명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 확신했죠. 그래요, 사부인. 사위가 번 돈 그렇게 좋으면 잘 타고 다녀봐요. 딸이 몰래 돈을 빼돌렸으면 잘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끝까지 발뺌만 하는군요. 얼마나 잘 되나 봅시다 그래. 가다가 타이 하나 터져버려라. 갈 때까지 간 시어머니 막장에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엄마도 더 이상은 아니다 싶으셨는지 그대로 쌩하고 가버리셨죠. 아내 그리고 여자로서의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마구 뿌려댄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걸 보는 사람도 환장하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딸한테 인사도 없이 가버린 엄마의 그 속은 오죽할까요. 이대로 뒀다간 시어머니께서 무슨 일을 더 벌릴지 몰라 조마조마했습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이 사태를 수습해야겠다 생각했죠. 어머니,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퍼부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불만 있으면 저한테 말을 하시면 되지. 저희 엄마가 어머니께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지르세요. 거기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쌩 까고 들어가는 거 무슨 처사세요? 그리고 사돈이잖아요. 서로 어려운 사돈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야?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너 봐라. 넌 태성이가 벌어다 주는 걸로 생활하잖니. 근데 그 큰돈이 어디서 나서 친정엄마한테 다 퍼주고 난리야. 그냥 이럴 땐 자식을 잘못 키워서 죄송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면 될 것을. 니네 엄마도 참 그렇다. 두 모녀가 아주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 니네 엄마 아니고 어머니의 사돈이십니다. 사돈. 어머니 왜 계속 막 나가세요? 그리고 저 단 한 번도 태성 씨가 벌어온 돈 친정으로 빼돌린 적 없습니다.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내조했으면 했지. 친정과는 늘 별개였다고요.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께 온갖 수모란 다 당한 친정엄마를 생각하니 딸 가진 죄인이란 게 이런 건가 싶어 제 머리를 수없이 때렸습니다. 번듯한 아빠가 옆에 있었어도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요? 여자 하나 때문에 바람나서 자기 가정 버리고 간 아빠까지 원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빠도 아니죠. 그 인간은 그저 쓰레기죠. 재활용도 안 되는 개견 쓰레기요. 양가에 더 잘해보겠다고 계약한 차 때문에 이 사달이 났으니 이런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두 번 다신 그 오지랖을 떨지 않겠다 다짐했죠. 폭주 기관차 같았던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적잖이 놀란 눈치긴 했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이제 완전 눈이 돌았어. 내가 니네 엄마, 아니, 그래, 사부인. 그 사부인한테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며느리인 네가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치켜뜨고 말을 해? 이래도 니네 엄마가 잘했니? 어른 공경 안 배웠어? 응? 어머니께서 계속 독단적으로 일을 크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정도껏 하셔야 오해죠. 이만하면 정서적 폭력이지 뭐예요? 그 잘난 오해 풀려고 저희가 왔잖아요. 근데 친정엄마가 떡하니 어머니한테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데 어떤 딸이 눈이 안 돌겠어요? 입장 바꿔 보세요. 상상이나 되세요? 시어머니께 일방적으로 당하시던 친정엄마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혀 뇌를 거치지 않은 제 말들로 선방을 날려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며 시어머니와 저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러기를 1시간쯤 흘렀을까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마음으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죠. 엄마가 오해하고 있었네. 민정이가 엄마 차도 준비했대. 됐다. 이제 와서 내 차 사준다고 하면 내 맘 풀릴 것 같아? 엎드려 절 받는다고 다 풀릴 문제야 이게? 너 민정이 저게 나한테 눈 치켜들고 대드는 거 봤니? 너 속은 거야. 착한 얼굴하고 추잡한 짓은 다 아는 애잖아 지금. 아무리 내 엄마지만 해도 너무하네. 엄마 차도 같이 준비했다잖아요. 엄마는 왜 계속 상대방 말을 듣질 않아? 귀담아 들어봐요 좀. 남편과 시어머니 대화를 듣는 내내 기껏 진정시킨 마음이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무슨 사달이 나도 날 것 같아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 차도 미리 계약해 놨었어요. 친정엄마 차랑 같이 계약했는데 엄마 차가 먼저 출고되어서 엄마 먼저 드린 거고요. 어머니 차는 시일이 좀 더 걸린다고 해서 차가 나오면 그때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어요. 이젠 하다 거짓말까지 하네. 신선하다 신선해. 이런 수수께끼는 어디서 나오는 머리니? 나보고 뭐 알아맞히라는 거냐? 그냥 어머니 거는 못 사드려서 죄송하다. 다음엔 꼭 사드리겠다. 사죄하면 될 것을 어디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사람이 참는 한계는 여기까지일까요? 도무지 어머니와는 대화도 이해도 그 어느 것도 들어먹질 않았습니다. 겨우 진정한 멘탈이 다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인 제가 한 발 더 물러서서
애써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 차도 곧 나올 거예요. 제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저 그 정도로 막대 먹은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가정교육 받지도 않았고요. 어머니 차는 출고일이 늦어진 거니 기다리시면 곧 받을 거예요. 믿어주세요. 듣기 싫다! 내가 태성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애비 없는 자식이랑 말 안 듣게 하려고 내가 가장 노릇까지 톡톡히 다 했다. 내가 안 해본 일도 없다 이 말이다. 너희 그 신혼집 누가 해줬냐? 내가 몇십 년을 뼈 빠지게 모아서 니네들 고생하지 말라고 턱하니 사준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걸 내 명의로 한 것도 아니고 태성이 이름으로만 한 것도 아니고 니네 부부 공동 명의로 해주지 않았냐? 어머니께서 신혼집 사주신 거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 드리고 싶어서 어머니 차도 계약을 했던 거고요. 왜 계속 제 마음은 아닐 거라고 단정만 지으시냐고요. 사람이 오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오해를 풀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제 말 듣고 계세요? 네? 끝까지 믿지 않으시는 어머니와 더 이상의 소통은 불가했습니다. 남편은 그 타이밍에 왜 계속 가만히 있는 건지 믿고 따라온 제가 바보였나 생각될 정도였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일어나려던 찰나 남편이 어머니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자, 엄마 봐. 민정이가 이렇게 차 계약을 해놨다고. 계약 날짜 똑바로 보라고요. 이래도 안 믿어? 참말이냐? 무슨 종이 쪼가리인지 어디 보자. 시어머니께선 차 계약서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도 얼마나 민망할까 싶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 계약서를 보여줬으면 됐을 것을 지금 들이밀면 내 입장은 또 뭐가 되는 거냐? 간 보는 거야? 지켜보니 재밌디? 엄마,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민정이 진심을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어머니 착하지 떡하니 계약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안 그래? 그리고 나 엄마 아들이야. 사람 보는 눈 누구한테 배웠겠어? 다 엄마한테 배웠잖아. 그럼 이 아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을 데려왔는지 엄마는 믿어야지. 안 그래? 아니 이 녀석이 어디로 엄마를 가르쳐 들려고 들어? 그래 알았어. 근데 어디 가선 팔불출 행세하면 안 된다. 좋은 건 니네 둘이 있을 때만 하란 말이야. 어디 어른들 앞에서 지 마누라 자랑을 하고 있어. 조심해. 알았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고약한 말을 내뱉으시면서도 그제야 저를 보며 세상 미안한 눈빛을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숨길 일도 아니었고 그저 시어머니 기뻐하실 모습 상상하며 서프라이즈로 준비했던 건데 제 생각이 짧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아가. 근데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서 차를 주문했니? 그것도 사부인이랑 내 것까지 말이다. 혹시 너 태성이 거 따로 뒷주머지 차니? 이렇게 큰 돈 들어가는 차를 떡하니 2대나 계약하고. 어째 보니 더 수상하다 너? 어머니, 왜 또 의심부터 하고 그러세요? 제가 딴 주머니 찰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지도 않고요. 이참에 총명탕이라도 지어 먹어봐야겠네요. 그럼 더 똑똑해져서 어머니가 바라는 뒷주머니 마음껏 찰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안 그래요? 조금 전 느꼈던 시어머니의 눈빛은 미안함이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였나 봅니다. 가슴을 아무리 내리쳐도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고 도리어 저에게 더 퍼부으시는 어머니를 견디고 버텨야만 했습니다. 너 같으면 의심 안 하게 생겼냐? 회사도 그만둔 네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이리 큰 돈이 어디서 났냐고. 태성이는 밖에서 철이 고생하는데 넌 집에서 한다는 짓이 고작 뒷주머니 차는 거냐? 이런 추악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야? 응? 엄마, 왜 말이 산으로 가고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위해서 이렇게 좋은 차도 계약하고 했는데 고맙단 말은 못할 망정 왜 계속 의심하는 건데? 내가 민정이 편만 드는 게 아니라 꼰대 같은 발상 좀 그만 좀 하세요. 민정이 앞에서 내가 얼굴을 못 들겠어 정말. 왜 그러세요 정말?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결국 폭발해버렸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가지고 온 차 계약서도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고요. 남편도 이런 상황까진 예상을 못했던 터라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물밀듯 밀려왔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제가 차분히 말씀드리기로 했죠. 어머니,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퇴직금 받은 걸로 남편 차 바꾸는데 보태고 나머지는 따로 주식에 투자를 좀 했었어요. 물론 무리해서 한 건 아니고 퇴직금 여유자금 안에서만요. 그게 운이 좋아서 일이 잘 풀렸던 거고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께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씩 다 설명해 드렸어요. 퇴사 후에 집안 살림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근조근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야 안도하시며 저에게 미안하다며 손을 내미셨죠. 진즉 제가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하지만 친정엄마를 막대하는 시어머니의 언행에 과연 참을 수 있는 딸이 몇이나 될까요? 아이고, 아가,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오해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이렇게 사과하마. 나한테 얼마나 서운했을꼬. 사부인한테도 꼭 사죄를 드리고 싶구나. 아니다, 지금 바로 전화 드려야겠구나. 그렇게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께 바로 전화를 드려 자초지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는 모습에 무릇 진정한 어른의 태도라 생각했죠. 사실 자신의 잘못을 바로 시인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부분만큼은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부인, 오늘 제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애들이 와서 차 계약서 보여주고 오해가 풀렸네요. 제가 나이만 먹었지 아직 사리 분별이 안 되는 망난인가 봐요. 사부인,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조만간 제가 찾아뵙고 정중히 사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아이고, 아닙니다, 사돈. 이제라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저도 아까 마음에 없는 말 쏟아내고 와서 내심 걱정했던 찰나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정이 정말 따뜻하고 착한 아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발빠른 사죄 전화로 양가 어머니들의 오해도 잘 풀렸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경계심이 사르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만약 친정엄마께 신속히 사과를 하지 않으셨다면 저 또한 어떤 일을 벌였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머니, 처음부터 말씀 못 드린 제 잘못이에요. 차가 출고되면 어머니께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거든요. 괜히 그때까지 가다가는 또 이런 일 일어날까봐 오늘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래. 말해보거라. 이젠 다 들을 준비가 됐으니까. 어머니, 이제 할머니 되신 거 축하드려요. 딱풀이 할머니요. 뭐? 그게 정말이냐? 아이고, 잘했어, 우리 아가. 아이고, 정말 잘했다. 축하한다, 아가. 정말 잘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이야 나이스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번쩍 들어안고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여보, 근데 이건 좀 내가 서운하려 그러네. 우리 딱풀이 가졌으면 이 아빠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서운해. 자기야, 사실 초기라서 조심하고 있었어. 그래서 어머니 차 출고되면 그때 2배로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지.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그런 이유라면 충분히 괜찮아. 여보, 정말 잘했어. 아니, 우리 둘 다 정말 잘했어. 이야, 벌써부터 책임감이 불끈불끈 솟는데? 그렇게 임신 소식까지 더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싹싹 비셨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오해로 일이 커지면서 그 스트레스로 하혈까지 했었거든요. 자칫 딱풀이가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서 하루 종일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고요. 혼자서 감내하기엔 벅찬 상태이지만
딱풀이를 위해 고스란히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간 일이기에 지금은 가볍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임신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으면 좀 나았을까요? 당신의 손주가 뱃속에 있으니 오해도 적당히 하고 넘어가셨을까요? 생각하니 괜스레 울컥해지네요. 나 때문에 우리 딱풀이까지 더 힘들어질 뻔했구나. 딱풀아, 이 할미가 미안하다. 네 엄마 뭐라 했다고 이 할미 너무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래도 너희 집 해준 사람이 이 할미란다. 꼭 새겨들어라. 영락없는 푼수 할머니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모든 오해가 풀리니 시어머니의 그 모습도 귀여워 보였습니다. 한바탕 그 난리가 지나가고 난 후 시어머니께선 저를 오냐오냐 떠받들어 주십니다. 제가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간 넣어놨던 종목들이 떼돈을 벌게 해준 행운을 줘서일까요? 현재 남편 연봉보다 몇 배로 더 버는 맛에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 중이에요. 아들, 민정이 배불러 오니까 이젠 네가 살림도 하고 해. 요즘은 외조가 대세라고 하더라. 며느님 불편하지 않게 밥도 잘 챙겨주고 뱃속에 딱풀이도 잘 먹어야 하니까 영양가 있는 걸로 잘 먹여. 알았지? 엄마, 걱정도 팔자셔. 내 가족은 내가 무조건 지킨다. 오케이? 풍비박산 날 뻔한 이 사건 전에는 항상 저에게 남편 밥 굶기는 거 아니라고 영양 생각해서 무조건 하루 세끼 잘 챙겨주라 하시던 분이거든요. 어쩌면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곧 태어날 딱풀이를 위해서라도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요. 시어머니는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 자체를 사랑한다 라며 스스로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사사로운 일들을 겪다 보니 잘 싸우고 잘 푸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속에는 당연 신뢰가 기본일 테고요. 딱풀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할머니 이야기를 잘 순화해서 들려주려고 합니다. 과연 딱풀이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네요. 긴 시간 자충우돌 저희 가족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순산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